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오늘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열고 검증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추 18포기가 등장했습니다. 그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이 배추, 제가 정말 배추 여기 왔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배추, 그죠? 배추에 투자한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주변에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계약 재배라 그래갖고 이제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3년에 걸쳐서 매달 4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투자한 돈도 돌려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좀 지대가 얕은 지역에서는 본가을 하면은 이틀이겠죠. 이 배추라는 게 있잖아요. 평당 얼마가 나오고 이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자, 지금 이 국민의힘 자체 국민청문회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배추가 18포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사 짓고 계신 농민들도 나왔어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좀 청문회 때 배추가 등장을 했더라면 오히려 더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본 청문회 때 안 하고 지금 뭐 자체적으로 할 때 저거 들고 나와가지고 네, 조금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만은 뭐 뒤늦게라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어떤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만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어떤 뭐 청문회를 우리가 이틀 동안 봤지만은 어떤 거 하나도 해소됐다, 명쾌하게 해소됐다라고 저는 생각 드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가장 오히려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정말 찝찝한 부분이 남았던 건 저 배추 450만 원 어떤 그 내용이었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450만 원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결까지 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와서 뭐 본인은 정당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특히나 뭐 투자의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배추 농사를 지었을 때 나는 수익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알만한 내용이지만 매달 45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그 배추 농사를 얼마나 투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것도 2억 투자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 450만 원이면 정말 재테크의 정말 귀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리 말고 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 총리하지 마시고 농림장관 하시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마냥 우스갯소리로 들리진 않아요. 맞습니다. 최 의원님, 2억 넣어가지고 매달 450만 원씩 2년 동안 이자를 받더니 27%, 연 27%의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김민석 후보자 총리 후보자 청문회 끝나버렸습니다. 뒤늦게 저 배추 들고 나왔어요,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막을 도리가 없어요. 국회에서 워낙 민주당과 민주당 주변 정당의 압도적 의석이 있기 때문에 사실 표결에 붙이는 시점도 결국은 민주당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여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방편의 일환으로 이제 국민청문회라는 걸 지금 열어서 배추 갖다 놓고 뭐 농업인도 초청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여론전을 전개하는 거죠. 예.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효과적인 방법이 저런 정도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 저 국민청문회가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보도가 될 테니까 그에 대한 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어떨 것인가 뭐 하는 걸로 일단 여론을 좀 반전시켜 보겠다, 이게 국민의힘의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에서 현재 저걸 저지할 방법이
없는 데에 대한 대안으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 영향은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민주당이 들어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총리 후보자 인준 강행한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김민석 후보자한테 후보자 지위를 박탈할 만큼의 그런 결격 사유가 있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보면 저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김민석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국민의힘 측 인사청문위원들이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재산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관련해서 지금 배추 얘기를 또 하시는데 과거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배추 투자와 관련된 사모펀드 관련된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와 관련된 그런 투자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굉장히 위기입니다. 민생을 빨리 회복시키고 개혁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인준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더 이상 국무총리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장관 후보자까지 이미 발표한 상황이죠. 상당 부분의 장관 후보자가 나온 상태에서는 우선적으로 총리가 인준이 되고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라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